뭐 한마디로 독일에 약하죠. 독일을 약화시켜야지 유럽이 평화로울 수 있겠다라는. 통일.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헌법에 명시된 국가적 책무? 혹은 나와 상관없는 옛 이야기? 여기 우리와 같이 분단되었지만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통일입니다. 누군가는 독일이 통일을 통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도약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통일 때문에 독일이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도 하죠.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통일은 독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제 통일.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독일과 통일입니다.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독일이 왜 갈라졌는지부터 짚어야겠죠. 답을 찾기 위해 인구 16만 명의 독일 소도시 포츠담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츠담의 명소 한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로이 오가는 이 다리는 한때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이 다리는 동서 분단 시기 미국과 소련 간 포로로 잡힌 비밀 요원을 교환하는 스파이 다리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62년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소련 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루돌프 아벨을 1960년 격추된 U2 정찰기 조종사 게리 파워스와 이 다리 위에서 맞교환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다리 위에서 냉전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제 분단과 냉전의 흔적이라곤 다리 위 사진으로 남아 겨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독일 분단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조금만 더 걸어볼까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고궁이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1945년 7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은 이 궁전에 모였습니다. 영국의 처칠 총리, 소련의 스탈린 서기장,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들은 포츠담 회담에서 패전국 독일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독일의 영구적인 재기불가였습니다. 포츠담 협정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독일의 영토를 나누어 관리하고 국가 경제의 체질과 성장 범위까지 철저히 통제한다. 뭐 한마디로 독일에 약하죠. 독일을 약화시켜야지 유럽이 평화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독일을 분할 점령해서 독일을 약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포츠담 회담 이후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네 나라에 의해 분할 점령을 받게 됐습니다. 수도 베를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베를린은 동독 한가운데에 있었는데요. 서방 국가들에게 베를린은 고립된 섬 같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유의 섬이었습니다. 베를린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전후 질서를 협의했던 고궁이라기엔 지금 체칠리엔호프 궁전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같이 둘러보실까요? 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커다란 붉은 별. 1945년 포츠담 회담 때부터 있던 별입니다. 붉은 별 하면 소련의 상징으로 유명한데요. 당시 포츠담은 소련 점령지였기 때문에 회담 준비 역시 소련군의 책임하에 진행됐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커다랗게 박힌 붉은 별. 아마 회담 주도국으로서 소련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박물관을 구경하다 보면 당시 회담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미국이랑 영국, 소련은 각기 생각하는 바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평화와 안정을 되찾으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었고, 반면에 소련은 이제 독일과고 직접 전쟁을 했고 그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패전 국가인 독일로부터 좀 더 많은 그런 배상 금액을 받아내려는데 주요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항상 좀 이렇게 균형자 역할을 했었고, 영국 역시 유럽의 세력 균형과 또 안정을 취하는 쪽으로. 당시 최근 접거리에서 정상들을 목격한 기록을 살펴볼까요? 특히 유명한 일화로 트루먼과 스탈린의 포커페이스가 있습니다. 회담 하루 전날인 7월 16일, 트루먼은 극비리에 미국의 핵실험 성공 소식을 보고받습니다. 바로 세상을 뒤흔든 맨해튼 프로젝트였죠. 트루먼은 공산 세력에 대한 불신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실험 성공 사실을 스탈린에게 알리기 꺼려했죠. 혹시 소련이 어떤 대응을 펼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월 24일 포츠담 본회의가 끝난 직후 트루먼은 통역사조차 대동하지 않은 채 혼자 스탈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대수롭지 않은 듯 툭 하고 말을 던졌죠. 우리가 특별한 파괴력을 지닌 새로운 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의 반응은 예상과 좀 달랐습니다. 호호, 반가운 소식이군요. 그렇게 대화는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결코 싱겁지 않았는데요. 훗날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소련은 이미 첩포망을 통해 미국의 핵실험 성공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포츠담 회담은 겉으로는 전후 질서를 논의하는 평화로운 자리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다가올 냉전을 예고하는 긴장감이 계속 흐르고 있던 셈이죠. 네, 포츠담 회담은 냉전의 서막이었다. 소련은 주로 이제 영토를 넓히면서 팽창하려는 그러한 그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직접 유럽을 점령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 시장 경제라든지 자본주의 이러한 그 어떤 이념과 경제 체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소련의 그런 팽창을 막으려는 그런 전략,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같은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그런 지역으로 확고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서유럽에 대한 경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이죠.
독일 분할이 결정된 곳, 냉전이 시작된 곳. 포츠담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궁전 바로 맞은편부터 보겠습니다. 이 드넓은 호수는 반제 호수입니다. 하지만 분단 시절 이 풍경은 동독 주민들에게 닿을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궁전과 호수 사이에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장관 대신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바라봐야 했다니 분단이라는 단어가 새삼 더 차갑게 다가옵니다. 호수를 가로막던 장벽은 사라지고 긴장감이 감돌던 다리는 이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로가 되었습니다. 포츠담은 세계문화유산 고궁이 많다고 했죠. 유럽의 역사적 건축 양식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도시. 푸른 호수, 잔디밭,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독일의 재기 불가가 결정된 도시 포츠담.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독일은 현재 완벽히 재기를 했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세계 최강국 중 하나입니다. 독일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먼저 방문해야 할 도시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독일 분단의 상징 베를린으로 가보겠습니다.